사실 이 항목은 보험사한테 아주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판단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모든 비급여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약관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이야기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약관 해설 마지막 편 4세대 실비입니다. 4세대 실비는 2021년 7월 처음 출시된 보험으로 상해 급여, 질병 급여로 구성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상해,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3개 종목으로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대에서는 3대 비급여 담보만 특별약관으로 분류된 것과는 다르게 모든 비급여가 특별약관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공제금액과 한도를 적용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약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상하는 사항에서 공제금액,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을 받는 한도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 면책 사항에 대한 내용이죠. 이 세 가지를 잘 확인해야 내가 받는 치료가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은 이전에 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본형 실손의료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의 기본형에는 급여 항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종목도 상해급여, 질병급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통원 입원이 별도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종목이 합쳐져 있습니다. 상해급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사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의료비를 연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보상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이 구별이 되어 있고요. 입원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20%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4세대 약관에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를 부담하죠. 통상 의원급은 30%, 병원급은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일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를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처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2회차까지는 본인이 30%에서 40%만 부담하면 되는 일부 본인 부담이지만 3회차부터는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는 전액 본인 부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의 경우에는 급여 본인 부담금 중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공제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급여 의료비를 뜻하는 것이고요. 급여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방문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위쪽에 항목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원 혹은 급여 20%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3번 항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4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혹은 산재나 자보 등으로 다른 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80%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4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나왔던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는 약관 아래쪽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 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함은 상해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즉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고 가입 시에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이라고 하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내가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항, 입원의 경우 급여 의료비 중 보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급여 본인 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의 최대는 2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관에 의거해서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800만 원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의료비가 더 늘어서 급여 본인 부담금이 2,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요. 그 경우 2,000만 원에 20%를 곱하게 되면 4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죠. 하지만 이 조항에 의거해서 피보험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쪽 5번의 경우 통원의 경우에는 상해급여 또는 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1회당 20만 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원과 입원을 합산하여서 1년에 5천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것과 별개로 통원의 경우 하루에 최대 2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는 급여 본인 부담금의 80%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도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단 이 공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통원의 경우에는 만원과 급여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1일 한도 20만 원 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제를 하고 난 뒤 나머지 금액의 4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몇몇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세대나 3세대 보험에서는 감면받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직원이 병원에서 할인을 받고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래쪽에 7번 항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외래 및 처방 조제를 합산하되 통원 1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다시 수납을 하고 약을 받아갑니다. 이전 세대의 보험들은 이 외래 비용과 약국에서 수납하는 처방 비용을 각각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4세대 보험에서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 같은 날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쪽 8번도 같은 결의 내용인데요.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한 번으로 모아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7번과 8번 항목을 정리해보면 같은 날 동일한 상해를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2군데 이상 가거나 병원과 약국을 동시에 방문한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를 합산해서 딱 한 번만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내가 가벼운 증상으로 급여 의료비만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고 약국을 방문했다면 병원에서 15,000원을 공제하고 약국에서 8,000원을 또 별도로 공제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이 23,000원이죠. 하지만 4세대의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을 동시에 방문하더라도 총 10,000원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질병급여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보상하는 사항에서 공제금액과 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여기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문제, 전쟁이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상해 약관이다 보니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때 보면 등반이나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번 항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앞서 보상하는 사항에서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연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넘는 것은 국가에서 환자에게 다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실비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3번 항목인데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교통사고에서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관리료, 그리고 그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보통 비용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게 붙어서 그렇고, 그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질병의 경우 다른 내용은 다 동일한데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항목들을 보면 정신과 질환들, 흔히 F코드로 시작하거든요. 이 F코드 중에서 일부 질환들은 보상하지 않고요.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그리고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경우, 선천성 뇌질환, 그리고 요실금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즉 일부 본인 부담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액 본인 부담금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5번의 경우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흔히 에이즈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급여 의료비는 특별약관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이 급여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면책사항들은 모든 사항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이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잘 기억해 두시고 추후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입니다. 이 4세대에서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3가지 종목이 있고요. 여기서 3대 비급여라고 함은 의료비 사용이 많은 5가지 비급여 항목을 의미하는데요. 근골격계 기능 개선 및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가 하나고요. 항암제나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주사가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MRI 검사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상해,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을 하게 되죠. 상해 질병 비급여의 경우에는 상해 질병 급여와 거의 내용이 동일한데요. 다만 공제 금액이나 한도, 일부 면책 사항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해 비급여입니다. 자, 보상하는 사항.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봤던 것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보상하는 사항을 보면 입원을 했을 때는 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70%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상급 병실료의 경우에는 50%, 다만 1일 평균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 병실이라고 함은 한의원 기준 1에서 3인실, 한방병원 기준 1인실입니다. 상급 병실료를 계산할 때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급여 병실료를 더한 뒤 총 입원 일수로 나눠서 산출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상하고 10만원을 넘으면 하루 평균 1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준화 약관에서는 한방 비급여 항목이 면책사항이죠. 따라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상급병실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빼고 1년간 100회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3만원과 비급여 30% 중에서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급여 항목에서는 1년간 이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비급여에는 횟수 제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보상기간은 매년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이며 1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이 됩니다. 6번과 7번 항목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같은 날 의료기관을 두 군데 가거나 병원과 약국을 같이 가는 경우 한 번만 공제한다는 내용이고요.
8번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40%만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급여 특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본인 부담금 상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급여의 경우 입원을 했을 때 공제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세대 비급여 특약에서는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잖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든 한도 내에서는 내가 3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잠시 아래쪽으로 가서 또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비급여에 대해서는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 원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비급여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비급여 항목입니다. 3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등식치료, 주사료, MRI 검사 이렇게 세 가지 큰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제금액은 3만원과 비급여 30% 중 큰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의 경우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도수, 충격파, 증식치료의 경우 1년 단위로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료의 경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MRI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35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제로 내가 치료를 받는 금액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로만 따지면 500만원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500만원에서 70%를 보상을 받으면 35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3대 비급여는 입원 통원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외래 한도가 낮아서 입원을 하여 검사할 필요는 없어졌죠. 아래쪽을 보시면 도수, 충격파, 증식치료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는 보장을 하고 이후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 때문에 도수치료는 10회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건 약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10회밖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최초의 10회는 아무런 사유 없이도 일단 보상을 하고 10회를 넘어서면 여러가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악용해서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곤 하죠. 참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횟수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기간에 대한 예시인데요. 300만원, 50회 이 두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소진이 되면 보상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횟수는 다 사용하지 못했지만 금액이 소진이 되면 보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상 한도가 다시 복원이 되고요. 반대로 금액은 다 못 썼지만 횟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보험을 계약한 날짜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매년 해당 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리셋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번의 경우 이 횟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다른 급여, 비급여 담보의 경우 하루에 동일한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치료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한 번만 공제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도수, 충격파, 증식치료의 경우에는 합산을 하지 않고 각각 횟수를 별도로 카운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10회 제한과 이 내용을 같이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급여 항목과 동일한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급여에는 없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3번 항목을 보시면 다음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치과치료와 한방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표준 약관에서는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 영상을 많이 봐왔던 분들은 한방치료면 당연히 한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 여기 의사가 왜 적혀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한방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방병원에서 받으면 다 한방치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약간의 의도를 담아서 환자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조항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약관에는 한방치료 부분에 꼭 이 내용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영양제와 비타민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호르몬 투여나 보신용 투약, 의약 외품, 이런 보조기 등은 지급이 안 되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단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질병의 경우 특정 질병 코드에 대한 언급이 적혀 있고요. 한번 내용을 가볍게 살펴보았다가 내가 이 상병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신과 질환,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임신 출산,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 또는 학문 질환 등은 비급여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7번에서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치료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피로감이나 권태감,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 그리고 생식기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라고 해서 아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항목은 보험사한테 아주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판단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모든 비급여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약관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형수술이나 외모 개선의 수술, 치과, 안면 교정,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고요. 질병의 치료가 아닌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비급여 대상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3번의 경우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도 제외되어 있고요. 4번에서는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보조 생식술, 인공유산, 즉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외모 개선, 임신 출산, 비뇨 생식기, 항문 질환의 일부, 정신과 질환 등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약관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실비보험은 내가 보험금 청구가 많다고 해서 별도로 할증이 더 되진 않았습니다. 성별, 나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매년 조정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4세대부터는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구조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죠. 단 이 기준은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 그러니까 비급여를 뜻하는 거죠.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 테이블을 보시면 12개월 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면 할인이 되고요. 10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원 미만이면 200, 300만원은 300, 그리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400%까지 할증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최초 보험료가 14,000원인데 이 사람이 매년 최대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뒤에는 12만 8천원을 매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4세대 약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4세대 약관은 기본 급여 약관과 비급여 특별 약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질병, 상해 모두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외래의 경우에는 1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외래 기준 하루 20만원이고 연간 총한도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단 입원했을 때 공제 금액의 최대는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질병 상해 모두 30%를 부담하고 외래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5천만원, 1일 기준 20만원이고 100회 제한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에 상한 제도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3대 비급여의 경우 일반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항목별로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원과 입원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1일 외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도수, 충격파, 증식치료의 경우 10회 단위로 평가를 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 총 5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고 한방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면책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된 내용이
우리가 흔히 보는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평소에는 보험증권만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필요시에 약관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험 약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보험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